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가택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 출장소 우상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탄 출장소 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송탄 출장소장 박노식.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앞서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 출장소장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소장께서는 2016년도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 출장소장 박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47만 평택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송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자 열정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한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형민 총무과장입니다. 원재영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학용 세무과장입니다. 정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성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성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희영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김부기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16년 주요 성과로서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면서 주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9월 제186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면동 단체장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간담회 35회를 개최하여 57건의 건의 및 요청사항 중 20건을 완료하였고 31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불가 불효 6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불가 불효 6건은 송탄 출장소내 지하주차장 건립 등으로 기존 건물과의 문제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까지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은 본청과 협의 과정에서 한 건이 추가되어 135건으로 도로 분야가 91건으로 67%이고 도시가스 분야 12건, 환경위생 분야 8건, 문화복지 등 기타가 24건입니다. 그중 27건을 완료하고 10월 현재 3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25건을 추진할 예정이며 불가 불효 24건 또한 사유지 미동의 등으로 그 사유가 해소되면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께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과 각종 주민 편의 시설 확충으로 시민 만족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우선 창구와 민원실 미니북 카페 운영과 특히 지난 10월 26일 인근 SG 웨딩홀과 협약하여 직원 전용 주차장 118면을 확보하여 11월 1일부터 이용하여 출장소를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말 현재 송탄 출장소 주차면 수는 243면인데 반해 정기 등록된 차량은 454대로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성 부의장님과 정영화 의원님께서 출장소로 진입하는 버스가 역주행으로 안전상 위험하니 개선 방안을 찾아보라는 제안이 있으셔서 바로 관련 직원과 검토한 바 우선 오른쪽 진입 시 기 설치된 볼라드로 인하여 회전이 어려워서 볼라드 8개를 제거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운행해본 결과 버스의 회전이 가능하여 우선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볼라드를 제거한 후 민원인들께서 주정차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수시로 차량을 이동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이천 시민유원지의 4계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으로 2017년 본 예산에 우선 19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혜영 자치위원장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수평적 소통 활성화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과장과 면동장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하던 것을 통합하여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38건의 지역 현안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본소 및 본청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과의 목요 토크데이와 신규 직원 간담회 등 직원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자리 사례를 마련하여 인사배치 등 9건의 건의사항을 조치하는 등 소통과 화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청결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2의 일환으로 행복홀씨 입양 활동과 무단투기 단속 실시로 669건에 9,8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시환경이 지난해보다 많이 깨끗한 환경이 되었으나 서현욱 의원님 등께서 도시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바와 같이 관용차 블랙박스를 활용한 감시단 운영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삼성 산단 1단계와 LG 산단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186개소가 신축 중에 있어 먼지, 소음, 인도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민원에 대처하고자 경찰 등 4개반 9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147회를 실시해서 255건을 조치 또는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공동주택과 미준공 아파트 73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일 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하여 자체 개선토록 지도하였고 경로당 54개소에
소화기를 지원하는 등 자연재해와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 활력과 경쟁력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전통시장 3개소의 시장 상인회 및 매니저 간담회를 11회 실시하여 홍보용 전광판 설치 등 9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정시장과 국제대학, 중앙시장과 평택대학, 송북시장과 KT 간 MOU를 통하여 시장 내 벽화 그리기, 시장 활성화 앱 개발 지원, 시장 장보기 추진 등을 운영하여 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김장철, 배추, 무 등 산지 직거래 내농가에 2,060만 원을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2회 6,590만 원의 판매 실적은 물론 송탄 지역의 농산물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진천 시민유원지와 연계하여 기르고 수확하고 만들어 먹는 6차 산업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평택 산업단지 이사회 및 진리 석탄 기업 협의회 참석과 등록공장 일제조사, 신규 등록 시 기업 애로를 청취하여 인력 수급 37건, 자금 지원 30건, 판로 수출 17건, 주변 인프라 구축 18건, 규제 개선 건의 등 기타 17건 등 118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업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보성 테크주 19개소의 승인 취소 공장에 대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임대를 알선하여 기업을 유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사람 중심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부복지위원회와 연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등과 공조하여 민간 자원을 연계한 소외계층 돕기 7,408명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폭염과 관련하여 홀로 사시는 어르신 170명에 대한 안부방문 953회를 실시하여 60명께 1,659만 3천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신장 2동에 거주하는 자녀가 7명인 다둥이 가정에 매일 유혹과 연계하여 분유 및 이유식 1년치 110만 원 상당을 지원케 하는 등 빈틈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에는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께 보다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과 시민께서 건의하신 사항 중 장기 추진 과제나 불과 불효 사업에 대하여 지역 여건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한편 뉴타운 사업 해제 지역에 대한 건축 협정 제도와 고도 국제화지구 등 신도시에 대한 특별 건축 구역 지정 운영 등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전해오는 미군 및 군속 가족과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해 송탄 관광특구 및 진천 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형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기온 상승에 따른 폭염, 폭설, 긴급 한파 등에 대한 재난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압살수차 도입으로 도로 청결 등 깨끗한 도시환경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생활 민족 분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 등 어르신 돌봄 관련 현장 중심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민간자원 확보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 관리에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탄 지역은 행정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을 함께 고민해 주신 박한우 부위원장님 등의 고견에 따라 지난 10월 2017년 업무보고 시 1팀 6명의 증언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요 성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지난 9월까지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부분치 관한 사항으로 지난 9월 정영화 의원님께서 공시지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셔서 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도 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국은 2015년 4.63%보다 0.45%가 상승한 5.08%이고 경기도는 2015년 2.91%보다 0.73%가 상승한 3.64%인 반면 우리시는 전년도 3.2%보다 0.1% 감소한 2.9%이고 송탄지역은 전년도 3.3%보다 0.6%가 감소한 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지역의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이 총 145건으로 상향 15필지, 하향 23필지 등 38필지가 조정되었으며 107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영화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유념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전년도 2월 체납액 정리목표 19억 원보다 223%가 더 거친 46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권영화 의원님 등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년도 체납액의 이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년도에 부과한 지방세는 현년도에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부과 시점부터 정확한 주소지 파악 등 세목별 부과 담당자들의 책임 징수 의식을 갖고 2015년 2월에 129억 원보다 10% 더 징수한 116억 원을 목표로 금년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 관할 지역에는 10월 말 현재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127명에 53억 5,400만 원으로 이를 면동별, 마을별 등으로 분석하여 체납세 집중 지역을 타겟으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더 노력하여 연말까지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체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부의장님께서 2층 레포츠공원 제2부진의 소프트볼장을 어린이 리틀 야구장과 병행 활용하고 이에 필요한 인조잔디와 조명탑 설치를 본청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리틀 야구단에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사용하고 있으며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조명탑은 예산을 절감키에 내년에 설치되는 테니스 돔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탑을 이전 설치할 예정이고 인조잔디 식재 또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리틀 야구단 학부모들께서 소프트볼장이 야구장에 맞지 않아 인근에서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께 대한 안전사고 등 불편을 끼치니 별도로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시민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친환경 음식 문화 및 안전한 먹거리 추진으로 김기성 부의장님 등께서 제안하신 나트륨 적게 먹기 운동 확산을 위하여 면동 전광판 활용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생 영업자 교육, 시민 건강 먹기 대회 등 각종 행사 시에 협조받아 부스 등을 설치하여 범시민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여 건강한 식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소 관내에는 나트륨 실천 음식점으로 개우주로 1개소와
삼삼급식소로 송출 구내식당이 경기도로부터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문화 정착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나트륨 당 줄이기 홍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선진교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화 의원님 등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주택가 및 아파트 앞에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야기한 민원이 시민과에 대하 시 4건, 시민신문고 11건, 세월 민원 1390건, 전화 민원 11,000여 건 등 12,4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3,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주정차 금지선 도색과 차선 규제봉 등 45개소를 설치하고 주요 주정차 민원 발생 장소에 현수막 319개 및 대도문 1,500매를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과 더불어 교통혼잡 및 민원 발생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 9억 4,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175대는 시민 스스로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였으며 84대는 강제 폐차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하굣길 학교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밤샘 주차 및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주기적으로 대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민교통 편의를 위한 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박한우 부위원장님 등께서 도로 확포장 시 양쪽 건물이 헐려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라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설계 중인 10건은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까지 송북동 우곡마을 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주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김기성 부의장님과 정영화 위원님 등께서 지역 간 연결 기능 강화 및 상대적 낙후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 균형 발전과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의 도로 등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주셔서 2017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9쪽입니다. 5개강 건물 등 관리 및 정비입니다. 이 또한 김기성 부의장님 등께서 광고물 관리의 형평성과 균형 감각이 있게 관리하라는 제안을 주셔서 약칭 5개 광고물 등의 관리법률 제8조에 따라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 관원상제,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되는 경우와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표시되는 경우 배제토록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 존치기간 만료 등 안내문을 530건 발송하였으며 기타의 경우 15일 내에 기간을 부여하여 당사자와 전화 등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 후 자체 정비토록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형평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적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현안과 불편 해소에 저희 송탄 출장소 및 직계 연동 300여 공직자 모두는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탄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민원투지과, 세무과,
사회복지과소가 1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아 위원장님. 3페이지에 지금의 정원 현황에서 우리 한 축장소 가는데 결혼이 한 7.5명 돼요. 축장소가 많이 결혼이 되는데 사유가 있어요? 뭐 급하게 뭐 총무과에서 인원을 배치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인원을 더 대폭을 줄여도 움직임씩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기본적으로 시 전체적인 이제 인사 방향에 따라 움직이고요. 저희만 특별하게 결혼이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3개 권역 동력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사유가 뭐예요? 서울이 못하는 결혼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일단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배정을 못 받는 거죠? 예. 출장부장님 이건 결혼되는 거는 좀 내서 받아야지. 왜 힘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결혼은 전체 우리 그 직원들이 이제 그 정기적으로 뭐 출산이나 또 아기 돌봄 때문에 나가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여 명에 대한 거를 본청이나 출장소 면동 면동으로 나눠서 최대한 해대 지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대한 인원 8.5명인데요.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 면도는 최대한 뭐 큰 저기가 없는 한 전체를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노력하고 감안해서 있고요. 본청에서 이걸 받아야지 수급을 해야지. 그 어떻게든 간에 이 인원이 빠짐으로 해서 업무가 좀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뭔가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된 8.5명에 대해서 300개 서로 조금씩 나눠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그 석탄 출장에서는 오스카이를 해줘. 네. 오스카이를 뭐 3번 행보로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스카이에는 주로 요하는 얘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미군하고 우리 홍택 씨가 그 오스카이 회의 때 주 내용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시와 그 K55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서로 안건을 상정해서 당일 회의 때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회에 안건을 이제 15건이 이제 저희가 서로 이제 상호 처리했는데요. 오산 에어베이스 주변 지역구역 토양 오염 정화 조치, 또 공군 비행 정보 간행물 변경 등재 요청, 뭐 이런 걸로 해서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이슈화되는 탄조균 같은 거 그런 것도 협의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지휘 안건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회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이제 12월 한 후반기 26, 7일경에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할 건데요. 제가 각 본청 출장 사업소 뭐 이런 데 다 이제 한명력 사업단까지 뿌려서 안건을 제출 받은 걸 가지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탄저기 부분에 대한 건수는 저희한테 보건소가 어디고 제출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건데 그걸 받아서 해요?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 여기서 이 탄저균이 그 행해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미군화 대행에서 어떤 답변을 들어야지. 그런 거는 뭐 큰 이슈가 되는 거 방치해놓고 일반적인 것만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지휘 출장소에서 직접 관련돼 있는 안건은 제가 이제 그 작성을 해서 했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탄력이나 이런 거는 좀 전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필요하면 보건사업과장도 같이 들어가서 오스카 K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데에서 그걸 안건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시민의 의혹 제기가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도 시위하고 있잖아요. 예. 부대 앞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서 무슨 경로라든가 유출이라든가 어떻게 됐다는 거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민한테 보고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안정성이 있게 하여튼, 되는 거든가. 예. 뭐 어디다 땅에다 묻었대는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미군한테 미군 부대한테 받아낼 수 있는 거는 받아내서 시민한테 보고해줄 의무는 있다 이거예요. 예, 하여튼 오스카이가 뭐예요? 그런 거 하는 거지. 아니 함명역 사업단하고 이제 지난 9월부터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의장님과 함께하는 의장님 시장님과 함께하는 그 본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K6는 실무위원회가 운영되다가 한 2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걸 함명역 사업단에서 총괄을 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별개의 친선 협의였을 걸랑요. 2009년도에 별도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서로 논의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미 친선간으로 이제 발족을 해서 출장소장이 주가 돼서 움직이다가 이제 그게 차츰차츰 발전이 돼서 여러 가지 안건을 받으시는 걸 저희가 토론은 해드리는데 그때도 제가 직접 토론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우리 이 위원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스카 이해에서 우리 편디 씨가 원하는 그 주민의 불편한 사항 같은 거 미군으로서 불편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미군기 이전으로 해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사안을 지금 오스카이에서 적극하게 풀어나갈 해법이 아닌가. 예, 하여튼 그거는 그래서 함명역 사업단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실무위원회까지도 이제 함명역 사업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오스카 회의를 통해서는 아니고요. 2015년 12월 17일 날 50일 임무 지원 전대회의 간담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답변은 나와요? 답변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공문을 통해서 답변 안 나오는 공문은 뭐 몇백 가지 뭐예요? 답변이 나와야지.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 네, 앞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 경로를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실수니까 이런 게 경로가 이렇게 됐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답변 뭔가가 있어야지. 답변 얻어내야지 뭐 주는 공무 100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추진해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 25,031건 했어요. CCTV로 많이 잡아내는 것 같은데 현장 단속은 어떻게 해요?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찍나요? 7페이지 상에 보면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그래서 25,031건 CCTV 17,349건 현장 단속 7,682건이거든요.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CCTV는 지금 우리 관내 한 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60대에서 단속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그 이동 차량이 한 대로 위험적이나 민원 제기적인 많은 숫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률이 빠질 때는 한 CCTV가 한 70%를 접근하고, 나머지는 그 이동 차량으로 단속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송탄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상가 밀집 지역이 있잖아요. 예. 상업을 좀 하고 먹고 사는 예.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시간 단속이
몇 시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시 반부터 2시까지 그 하고 있습니다.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시 시간대. 그리고 조업 주차는 지금 한 지역별로 한 30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좀 낮추면 안 될까? 예? 그게 낮추면 시간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네. 단독 시간을 네. 그러니까 8시면 지금 뭐 현재 몇 시부터 한다고요? 지금 CCTV는 최고 24시까지 한다고 했어요. 24시간이요? 네. 24시, 12시까지. 그 태평 아파트 지구는 거기 북리 지역인데, 거기는 사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 관내 유일하게 12시까지 CCTV 단속을 돌립니다. 나머지는 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차등별로 이렇게 10시까지, 8시까지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이 그런 상업적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좀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속만 한다고 해서 뭐 상책이 아니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유예는 시간도 지역별로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예, 그래서 저기 올해 같은 경우 먼저 번에도 9월 때 그 업무 볼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 교통행정과가 협의해서 세 개 지역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도 지역을 일부 주요 상가 있는 지역 일부를 그 정도로 완화를 시켰으면 네. 그래야 어차피 뭐 저도 더욱 노력해 나가야 예, 될 단속한다고 뭐 최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통의 흐름이 어느 정도 되면 지역 상가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 시민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우리 평택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원님. 지금 우리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데 혹시 파파라치처럼 이렇게 카메라 휴대폰으로 찍어갖고 신고하는 거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요새 이제 저희들이 주정차 민원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이 발전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신고가 있습니다.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접수가 됩니다. 그게 이제 민원까지 접수되면 거기에 이제 세월 민원로 저희들도 접수가 돼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요? 혜택은 없고 이제 불편사항 해제하는 거죠. 뭐. 아, 불편사항에서. 즉시 해제하는 거. 그러게, 아니, 그 얘기 들었거든요. 네.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카메라 폰을 네. 찍어가지고 그걸 민원실에 제출하는 네, 민원 접수 제대로면요 바로 조치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파파라치처럼 건당 얼마씩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거치라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로 쓰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등산로라든가 어떤 초입에는 조금 쓰레기통이 이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언제부턴가 공원이라든가 어떤 유흥지 그런 데는 쓰레기 통을 갖다 해놓은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은 이제 막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린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버리면은 그래도 거기서 치워가기가 좋은데 이걸 아무데나 그냥 막 갖다 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산천이 썩어가는데 이걸 그대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계산적인 걸로 따지다 보면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도 본청에서 이제 예전에 자원순환과장일 때 휴지통을 설치해놔야 버리고 도로가 깨끗해진다는 그렇지. 의미로 제가 각종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데 버스 정류장 색깔과 맞는 디자인에 맞춰서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다 없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본청에서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더니 이번에 이제 그거를 이 공공시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이런 녹지에 쉼터 있는데 이런 데 지금 하나하나 시비를 제가 요 앞에도 이제 요번에 설치한 거 11월부터 설치하는 걸 봤는데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깊이 동감하는 게 제가 이제 그 말년 여행으로 스위스를 갔는데요. 거기는 한 30m마다 쓰레기통이 이렇게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꽁초를 끄지 못하게 위에는 아예 벽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쇠로 무쇠로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쓰레기를 어떻게 치나게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치나 봤더니 그 환경미화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청소차가 딱 오면 그 큰 통에 이제 파란 봉지에 담아놓은 걸 열고서 그냥 그것만 씩씩 가면 돼요. 그게 한 30m씩 있으니까 저도 이제 우리 딸내미 때문에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안중을 갔다 오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다가 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되거나 깡통 캔 같은 걸 버릴 데가 없으니까 차 오니까 놓고 그냥 타는 바람에 이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옆에 쓰레기통 있으면 얼른 집어넣고 타고 오려면.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내심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북부 쪽만이라 또 한번 시범 삼아서 해봐 주시고 네. 지금 이 개인들이 어떤 종량제 봉투를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 뭐 배가 고파서 뭐 마트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뭐 먹을 걸 사갖고 네. 와서 또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쓰레기를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어딘가에는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여기저기 이렇게 갖다 놓음으로써 그 환경이 깨끗해지고. 오히려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무데나 버리다 보면 그 인력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그걸 다시 수거하고 이러는 돈이 사실은 더 들어가요. 그죠? 예, 전 요 전에 보건소 행감 때도 우리 박한웅 부위원장님이나 김인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담배 피는 사람 보고 담배만 피지 말라 그랬냐면 담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도 해야죠. 필 수 있는 장소도 해줘야지. 그 자기 기호식품을 강제로 하지 말라 해라 그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그런 말씀 주셨는데 쓰레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런 걸 버릴 수 있는 공공장소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된다는 게 저도 이제 송출에서 환경위생과장하고 분청에서 청소과장, 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청소만 지긋지긋하게 한 5년을 봤는데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도시지역보다는 이제 자연부랑 내지는 동단위에 마을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새롭게 다시 디자인을 좀 해야 된다. 그냥 망으로다가 얼기설기 해갖고 온갖 쓰레기가 다 보이고 막 튀어나오고 또 용량이 너무 적어요. 용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며칠에 한 번 와서 수거를 해가는데 한 집에서 모았다가 버리면 꽉 차버리는 거야. 네? 저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쓰레기 정책을 하는 네. 이 자체가 참 정말 놀랍고 또 이제 송출에 우리 소장님께서 자원순환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좀 하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황산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사람이 인간 띠를 이루고서는 쫙 다니는데도 먹을 것도 들고 뭐 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보니까 50m, 100m 그 간격으로다가 그 쓰레기를 갖다 처리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맞습니다. 화장실도 뭐 예를 들어서 1, 200m 안에 하나씩. 그것도 화장실도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깨끗해요, 가보니까. 근데 우리 보세요. 그냥 쓰레기 갖고 다니다가 화장실 가면은 휴지통에다 버립니다. 예. 뭐 조금만 지나면 그냥 화장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요. 네, 맞습니다. 어떤 그런 악순환, 또 그렇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어가지고는 항상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농촌경제 활성화 해갖고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참 이렇게 명칭으로 봐서는 정말 참 좋은 그런
생각이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활성화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별로 인기를 못 걷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그런 농업인들도 이제는 좀 잘 참여를 안 하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송탄에서 직거래장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많은 큰 효과를 봤다. 이번에는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일 먼저 문제는 이제 그 직거래장터를 명절 때 며칠 전에 해야 되느냐라는 시점하고 두 번째는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고덕에서 새로이 그 사과 농사 지어서 처음 하신 그 수확물 가지고 나오신 분들 100% 팔려서 집에 가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합니다. 아니 저도 뭐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 뭐 나오라니까 나오는 건데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 장이 있잖아. 5일장 뭐 6일장 그런 장이 있는데 그 장날에 그 사람들이 이제 대목장을 보러 나왔을 적에 좀 같이 그 한쪽에다 어떻게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주면은 그때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한대요. 글쎄 이 북쪽은 뭐 이번에 뭐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그전보다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참여하는 그 농업단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도 뭐 나오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판매가 덜 되면 아무래도 저 장사가 안 되면은 판매가 덜 되면 기분이 안 좋고 도로 다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장날 같은 데는 이 대목장을 보기 때문에 장으로 많이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한쪽에다 이걸 설치해서 정말 해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좀. 네, 하여튼 연구 좋으신 말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격에 대한 차이가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거래는 그래도 최소한 일반 소매 가격에 보통 20에서 30% DC를 했는데 그쵸. 시장 전통시장 옆에서 30% DC하고 그 사람은 대목이라고 더 받으려고 그러면 가격 면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받아들여서 사실 그때도 사과를 그 전 김준배 시의원님이 그때 한 50장인가 60장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를 한 3시 정도에 다 팔았걸랑요. 그게 이제 가격을 그만큼 전통시장보다 좀 싸대든지 그런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마진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는 여러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네, 좀 분석을 좀 해보셔가지고 네. 좀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그 팔쪽에 서전지구의 노후 바닥에 또 무슨 경관 조명을 한다 하는데 그 노후 바닥에다 경관 조명을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 이거는요 저기 전반적으로 이게 몇 번 그가 아마 축장소장 3명이 바뀌도록 그게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래서 우선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그런 조치는 이번 11월 21일까지 끝냈고요. 과연 그거를 없애는 게 낫냐, 그냥 설치해서 잘 정리하는 게 낫냐를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했더니 송탄시장소 앞나는 거죠. 네. 서정지구 네. 그걸 조사를 했더니 68%가 그거를 더 보완해서 이쁘게 해달라. 밤에 이제 거기서 이제 조명이 지금은 일자 조명이지만 사실 뭐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데 가보시기도 하고 선진국에 가보시면 밤에 이게 이제 이렇게 뭐 하트 모양으로 나오고 별 모양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70% 이상이 없애자 그랬으면 그냥 저희도 그냥 없애고 보도로 놔두겠는데 그런 거를 상인 누구한테 상인들한테 물어봤죠? 상인들은 뭐 당연히 해달라고 그러지 울긋불긋하게.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인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다 조사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명이라는 것도 있을 때 있어야 되고 그죠?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무슨 뭐 기둥도 의미 없이 갖다가 이렇게 기둥도 세워갖고 거기에다가 조명을 만들고 이랬어요. 근데 저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 왜 그렇게 무슨 뭐 얘가 홍등가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도로에 자동차에 범벅이 돼서 그냥 굉장히 복잡한 데를 갖다가 또 그렇게 일부러 기둥까지 세워가지고 그렇게 불을 밝혀야 되는 건지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건지. 그건 이제 상인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아니 그거는요 소장님 상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거는 우리 저 공직자들이 좀 계도를 하고 어떤 저기 뭐라 그럴까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뭐 상인들이야 뭐 당장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하겠어요. 그냥 울긋불긋하고.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요. 그게 그렇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수요자가 생각하는 거를 접점을 찾아내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저 소장 3명이 바뀌도록 못 건드린 이유가 그런 거걸요. 그거를 처음에 본청에서 그걸 사업을 했어요. 그 뭐 어디 관광지에 갔더니 제주도에 갔더니 뭐 이렇게 그 저기 뭐 암석 있고 막 그런데 그 바닷가 그런데 그 이렇게 저 LED 등을 갖다 이렇게 색깔 달아놓고 막 그런 것들이 참 보기가 좋더라. 우리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 거리 디자인식으로 해갖고 몇 억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저기 그때 저기 저기 상공에서 국장님 하시는 분이 송출 소장이면서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다 해놓고 나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돈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때 정말 그 비반학중하고 이러는 데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도에 안이 마련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그래서 그래도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완전 철거를 하던지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봅니다. 여기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낮에 같은 때는 그 기둥이 그대로 서 있는 거야. 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되게 흉해요. 밤에 잠깐 불 켜자고 그런 시설을 해놨다는 게 너무나 넌센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간판 정비도 안 되죠 있죠. 이쪽은 간판 정비도 안 되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데다가 신경을 써서 간판 정비를 해서 정말 이렇게 뭐 강남이라든가 저 분당만 가봐도 간판 정비를 한다 LED로 해서 다 규격에 맞춰서 다 디자인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데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런 쪽부터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걸 먼저 우선순위로 하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세수도 안 시키고 거기다 갖다 화장한다고 이뻐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기본이 되져야지 거기에 이제 치장도 하는 거지. 어떤 기본 바탕이 안 되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그렇게 이거는 검토하겠다는 거지 설치 완전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향후 중점 추진 방향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는 미리 얘기해놔야지 걱정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좀 쉬었다 다른 분 하세요. 아니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세요. 정해요. 네, 그럼 18쪽에 공인중개 사무소가 지금 서부남부 북부 중에서 이 북부가 제일 많아요. 네. 네, 많이 또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파악해 보면 지금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도시형 주택이 엄청 많이 지금 중축이 되고 있죠, 신축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송탄으로 많이 북부로 모인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지금 허가제인가요? 아니면 신고제인가요? 신고제죠. 그 신고제이다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뭐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뭐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뭐 내규를 정하든가 해서 좀 신고를 할 때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그 부동산 그 신고하는 그 업주에 대한 그런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네. 뭐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지금 이제 구도 국제도시 때문에 저쪽 서정동 그 영광아파트 쪽 그쪽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규제가 규제가 따로 얘기는 없어요. 물론 규제는 할 수 없어요. 네. 없지만
우리가 신고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그 이력이라든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나 서울 어디서 또 하고 있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그 거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좀 뭔가 좀, 야, 신고된데도 좀 까다롭다. 응? 어떤 그런 걸 좀.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우리 여기 사람이 또 천안 가서도 하고 또 여기 사람이 오산 가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사람의 그게 이력을 좀 마음대로 어느 정도 좀. 그럼 제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까지 파헤쳐가지고 아, 물어도 못 보나요? 잘못 요새는 하도 그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냥 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안중 출장소에서 그 부동산 그 중개업 하시는 분이 그 사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그 소송 쪽에서 한 게 있는데 그럼 형사 쪽으로 가야지 이 신고하는 행정 쪽에서 그걸 미리 막거나 그랬다가 그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아, 저기 잠깐 쉬었다가 해야겠어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